나이가 들수록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때 왜 그랬을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어떤 분은 젊은 시절 부모님께 드린 상처가 마음에 걸리시고, 어떤 분은 자녀들에게 했던 말이 후회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친구와의 오해로 인한 이별이 아직도 아프시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그때 좀 더 현명했다면 하는 순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다르게 바라볼 수는 있다는 것 말입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혹시 옛 사진첩을 보시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하고 그리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동시에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신 적도 있으시죠? 사실 이런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뇌는 과거의 기억을 계속 떠올리게 되어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기 기억이 더 선명해지죠. 그래서 20년, 30년 전 일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기억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계속 후회하고 자책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경험을 통해 더 지혜로워질 것인가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잠깐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밤에 잠들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10년 전에 친구에게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하면서 뒤척이게 되죠. 이런 일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자꾸 떠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미완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불쑥불쑥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할머니가 30년 전에 친정어머니와 다툰 일을 아직도 후회하고 계셨어요. 그 할머니는 그때 엄마한테 좀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하지만 그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어머니는 평소에 굉장히 엄격하셨고 그 할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즉, 그때 그 할머니의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30년 동안 자신을 탓하며 살아오신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과거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기입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마세요.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게 우리 기억입니다. 마치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더 분홍색 코끼리가 떠오르는 것과 같죠. 대신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담담하게 인정해보세요. 마치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아픈 기억을 억지로 피하려는 사람들보다 그 기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마치 상처에 밴드를 붙이는 것보다 깨끗이 소독하고 치료하는 것이 더 빨리 낫는 것과 같은 이치죠.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문득 떠오르는 아픈 기억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시절의 나를 이해하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시각으로 과거의 나를 판단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의 우리는 지금만큼 경험도 없었고 지혜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숙했던 나를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공정하지 않죠. 20년 전의 여러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여러분은 지금보다 어리고 경험도 부족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연령에서, 그 경험으로는 그게 최선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시절에 사업 실패로 가족들이 고생했는데 그때 내가 좀 더 신중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그때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거예요.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그 마음만은 진실했던 거죠. 이처럼 과거의 나를 현재의 내가 다정하게 안아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참 힘들었구나. 그래도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말해주세요. 잠시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20년 전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앞에 앉아 있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왜 그렇게 살았냐고 꾸짖으시겠어요? 아니면 그때 참 힘들었겠다,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시겠어요? 아마 후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놓아주기입니다. 과거의 상처 중 많은 부분이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죠.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 이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들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은 나에게 그랬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은 우리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원망하며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 그분을 원망하는 것은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일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도 완벽하지 않았고 그들도 실수를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과거를 배움으로 바꾸기입니다. 같은 기억이라도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후회로 남을 수도 있고 지혜로 남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젊은 시절에 사업 실패를 경험한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경험을 내가 바보였다는 후회로 남겨둘 수도 있고 그 덕분에 신중함의 중요성을 배웠다는 지혜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를 자신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의 과거 경험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아픈 경험들이 지금의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더 인내심이 강해졌나요?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나요? 더 겸손해졌나요?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시절의 시댁에서 참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덕분에 며느리들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 며느리들에게는 절대 그런 고생을 시키지 않았다. 이처럼 과거의 고통도 지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입니다. 우리의 인생 이야기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어요. 같은 사건이라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나는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자책하셨어요. 하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들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지금 모두 훌륭하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이야기를 다시 써보면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부모였다가 됩니다. 같은 사실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죠.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시고 그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었나요? 그 경험으로 인해 얻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섯 번째는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과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현재뿐이에요. 하루하루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살을 보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에 집중해보세요.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를 놓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매일 손자와 함께 산책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새로운 시작하기입니다. 과거를 정리한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면 우리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한 할머니는 70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지금은 개인전까지 여는 화가가 되었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 봉사활동을 시작해서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과거 위에 새로운 오늘을 쌓아가는 것이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떠오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 기억들도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그 경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하고 후회할 일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에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과거의 상처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보라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또는 전문가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큰 치유가 됩니다. 또한 과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천천히 조금씩 변화하는 자신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이만큼 되었는데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있다고 자책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과거를 정리하는 데는 나이가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든 사람들이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관점을 갖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오랜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넓은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여러분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혹시 지금도 과거에 어떤 일로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그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한 번에 다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과거의 실수나 후회가 여러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더 아픈 감정들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잠시 쉬어가도 됩니다. 마치 상처를 치료할 때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더 아픈 것처럼 말이에요. 과거를 정리한다는 것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중한 친구를 대하듯이 자신의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 중에는 손자, 손녀를 두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꾸짖기보다는 따뜻하게 안아주고 괜찮다고 말해주시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도 대해주시면 됩니다.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녀가 실수했을 때는 괜찮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나 자신에게는 왜 그렇게 가혹했을까 싶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손녀에게 하듯이 따뜻하게 말해주려고 한다.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너무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에 이해하지 못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하게 되거나 그때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경우 말이에요. 이런 깨달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더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과거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는 기분이 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과거를 정리하고 치유하는 과정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말이에요.
여러분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안해지는 모습을 보면 그들도 자신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젊은 시절에 실수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니 나도 내 실수를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더라. 그때 내가 치유받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이처럼 우리의 치유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가족 전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종교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그 믿음의 힘을 빌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나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종교가 없으시더라도 자연 속에서 명상하거나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과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머릿속에 있는 복잡한 감정들을 글로 써보면 정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편지를 쓰시기도 해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 또는 과거의 자신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실제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되는 효과가 있어요. 과거를 정리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하기입니다. 아픈 기억들 속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졌다거나 힘든 관계 속에서도 배운 것들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 말이에요. 한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과 자주 싸웠던 기억이 괴로웠는데 그래도 그분이 성실하게 가정을 지켜주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같은 기억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께서 과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때로는 시간이 약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그 답을 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100점을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60점만 되어도 합격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를 정리하는 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거는 여러분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어 주었어요. 좋은 기억도 아픈 기억도 모두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겪어내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과거와 화해하고 현재를 더 충실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날들이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자유롭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